비폭력대와 함께 읽기 제6장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부탁하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반응 부탁하기,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YJMBC 이윤정입니다. 5월이 깊어지면서 기온도 올라가고 있고 또 기온이 올라가는 만큼 장미꽃들이 피어나고 있네요. 여러분들 5월은 어떠신가요? 저는 시간이 될 때 맨발로 흙밟기를 하고 있는데 발바닥에 느껴지는 흙의 감촉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지구랑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하고 고요함 속에서 오롯이 저 혼자 있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탁 세 번째인데요. 책 준비해 주세요. 네,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인데요. 솔직하게 반응 부탁하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 줄 위에 같이 읽어 볼게요. 우리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의도한 대로 이해를 받은 다음에는 상대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솔직한 반응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안내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상대에게 떠오른 느낌과 그 느낌의 원인을 알고 싶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41쪽에 그 따옴표 안에 예문이 들어 있지요. 제가 방금 한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인제 이렇게 우리가 말해 버릇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면 더 어색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평상시 친하거나 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뭔가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것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네, 두 번째는요. 내 말을 듣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부탁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솔직한 반응을 부탁하는 건데요. 141쪽에 예문이 있습니다. 제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알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일에 대해 장황하게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말하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이어가 보면 상대가 내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하는 부탁인데요. "회의를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것이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네. 분명히 내가 제안한 행동을 상대가 기꺼이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하는 말인데요. "아이 뭐 다 좋겠지." 이렇게 지나갔다가 나중에 불만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고 나서는 정말 그것을 수용할 마음이 있는지 부탁해 주시면 의사소통이 좀 명확하게 됩니다. 네, 142쪽에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기. 집단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난 후 그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이해와 솔직한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지 분명히 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 책을 보시면 예가 나와 있어요. 어떤 모임의 예인데요. 모임이 시작하자 한 남성이 딸이 교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데 대해서 항의와 우려를 제기하는 어느 소수민족 어머니에 관한 신문 기사 이야기를 꺼내서 회원들의 관심을 모아요. 그러자 한 여성이 같은 학교에서 자신이 학생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20분 정도가 흘렀어요. 그때 마샬이 묻죠. "지금 나눈 이야기들로 모임의 목적이 충족되었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우리 모임은 매번 이런 식이에요. 저는 모임에 와서 이런 똑같은 이야기나 듣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비슷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어떤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나눠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관심을 끄는 세상사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말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도 지금 이때 이렇게 마샬이 다시 주의를 전환하죠. 143 쪽의 밑에 보시면 신문 기사를 말씀하시면서 회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신문 기사 이야기를 꺼낸 분한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144 쪽입니다. "저는 그저 그 기사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마샬은 신문 기사에 대해서 그의 생각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가 회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원했는지를 묻고 있다고 다시 말을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시인했대요. "제가 회원들한테 어떤 반응을 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을 하면 훨씬 더 상대랑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명료해지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나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이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 말을 마샬은 하고 있습니다. 144 쪽에 보시면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이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모임의 시간은 낭비된다. 이렇게 핑크색 박스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기사에 대해 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3 번에 걸쳐서 부탁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무엇이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는 뭐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부탁을 할 때는 상대한테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5월 아름다운 5월 여러분들 풍요롭게 즐기시고 다음번에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J MBC 이윤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